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동호입니다. 예, 제가 이 대전하고 부산에서 좀 목청을 높였더만 목이 약간 쉬어져서 오늘은 좀 약간 톤을 좀 낮춰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지내기 어떠십니까? 예, 참 밤마다 잠이 안 오는 불면의 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도 정말 TV를 보기 싫고 뉴스를 듣기 싫은 그런 날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이라는 작자는 매일 나와서 오히려 자기한테 해대는 정의로운 뭐 공무원이 되라는데 지나 잘하지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로 야, 이놈의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나. 대한민국 전체가 여러분 깜깜한 거짓으로 뒤집어 쌓여 있다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한 적이 아마 저나 여러분은 같은 생각일 거라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재명 정권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지탱했던 내란 프레임이 거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점점 진실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넘겨봐 주십시오. 예,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다음 넘겨봐 주십시오. 이게 지금 대통령께서 두 번째 구속되는 장면입니다. 대통령은 지금 감옥에 계십니다. 다음 넘겨봐 주십시오.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내란 혐의입니다. 예, 저도 요즘은 이제 김학성 장로님이랑 하도 다니다 보니까 이제 왜 그 식당계 3년이면 라면 끓인다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헌법에 대해서 좀 김학성 장로님만큼은 모르지만 라면 끓일 정도는 됐습니다. 여러분, 김학성 장로님이 시작하자마자 뭐라 했습니까? 내란 내자도 끓이지 마라 그랬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두 가지 혐의입니다. 하나는 대통령이 특전사령관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을 의원에서 끌어내라고 했다는 혐의 하나랑 또 하나는 국정원 1차장을 통해서 정치인들을 체포하라는 그 두 가지 메모가 현재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과 저들은 이번에 재판 과정을 아예 실황으로 중계했습니다. 저들은 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저 절망의 나락으로 몰아 끌어내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재판이 생중계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무죄고 아무 죄가 없다는 사실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는 넘겨봐 주십시오. 이제 그동안은 김학성 장로님이 외롭게 야, 내란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국회에서도 이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장영수 교수가 내란이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넘겨봐 주십시오. 장영수 교수는 이렇게 했습니다. 내란은 없다. 다시 말하면 내란의 구성 요건은 영토를 점령해야 되는데 영토 점령은 없으니까 빼고 그 다음에 국가기관을 무력화해서 국가기관이 아무 일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혐의가 두 가지 남았다. 쟁점이 하나는 뭐냐?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국회의원을 계엄 해제를 못하게 끌어내려고 했느냐? 또 하나 여야당에 체포하고 여야당의 당수와 주요 정치인들을 대통령이 체포해서 구금하려고 했느냐? 라는 쟁점인데 여러분,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할 때도 내란 혐의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영수는 김학성 교수의 이론을 받아서 내란은 아예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넘겨와 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들이 이제 어제 뉴스에 보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든답니다. 1심이 아니고 2심에서부터. 이게 뭐냐면 이제
저들은 지금 이 지기현 판사와 이대로 가면 윤석열 대통령이 무죄라는 것이 온 세계에 드러나고 무죄가 되면 저들이 무너질 것이 겁이 나서 자기들이 아예 청구 재판을 시키려고 한답니다. 그것이 바로 내란 전담 재판부입니다. 그리고 만일 판사가들이 저항하면 그것을 법 왜곡죄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거를 판사들을 탄압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법 왜곡죄는 독일의 히틀러 시대에 만들었던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이것을 지금 대한민국에서 들여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만약에 이 법 왜곡죄를 통해서 공수처를 동원해서 판검사를 아예 감옥으로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이들의 저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법치를 무너뜨리는 흉악한 음모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의견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음 넘겨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들이 왜 거짓말인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의원들을 국회에서 계엄 해제 못하게 끌어내려고 했다는 그 특수전 사령관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며칠 전에 그저께죠, 이 수방사령관, 그러니까 수도방위사령관이죠, 이진우 사령관의 증언을 한 4시간, 5시간 듣는다고 밤을 꼬박 샜어요. 그런데 사람은 거짓말하면 말이 버벅대잖아요. 그리고 말이 깁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 말이 정확하고 빠르고 짧습니다. 이진우 사령관의 얘기는 딱딱 이치에 떨어지고 정확했습니다. 검사가요, 이진우 사령관을 막 질문을 하다가 반박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증언들이 터졌어요. 지난번 우리는 언론에 곽정근이가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한동훈을 야 끌고 와, 내가 총으로 쏴 죽이겠어라는 폭로를 했습니다. 그게 10월 1일이라고 했습니다. 국군날 행사를 마치고 그 윤석열 대통령의 공간에서 이 저녁 식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진우 사령관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시종일관 한 번도 술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하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을 언급한 것을 딱 한 번 있었는데 그날 제가 일기에 써놨습니다. 제 일기에. 그게 그날이 언제냐면 11월 9일입니다. 그러면 곽종근의 얘기는 10월 1일 날 들었다 그러는데 11월 9일 한 달 후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이렇게 정확하게 진술했습니다. 그날 윤석열 대통령이 술을 많이 드시고 나는 참 배신을 많이 당한다. 한동훈에 대한 배신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참 이 자기가 평생 길러왔던 후배가 자기 등에 칼을 꽂는 현상을 가슴 아파했다. 나는 한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오면서 일기장에 참 구중궁궐에 대통령이 계시면서 혼자 계시니까 저렇게 외로워하시구나 하고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법원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검찰에서 그 일기장 가져가지 않았니? 검찰이 아무 말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곽종근은 지난번에 자기 친구에게, 그러니까 12월 며칠, 자기가 6일 날 박선원하고 김병주와 인터뷰하기 전날 친구에게 한 녹취록이 터졌지 않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야, 내가 지금 양심선언하지 않으면 나를 죽이겠대. 협박당한 겁니다. 곽종근은 지금 박선원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내라로 놓은 작전 세력에게 협박당해서 거짓 진술하고 있는 것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좀 밝혀보겠습니다. 다음 넘겨봐 주십시오. 곽종근은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랬고 그 다음에 법정에서도 그랬습니다. 다음 넘겨봐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2월 3일 날 계엄 선포했으니까 12월 4일 날 00시, 다시 말하면 12시 20분경에 대통령이 야, 지금 국회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 라고 해서 자기가 부하들에게 했다는 겁니다. 다음 넘겨봐 주십시오. 근데 이게요, 이번에 참 이 수사 과정에서
경호처의 이 비화폰입니다. 이제 대통령이 쓰는 거는 비화폰, 다시 말하면 도청당하지 않는 휴대폰인데 이 비화폰 서버를 압수해서 통화 기록을 살폈어요. 그랬더만 대통령이 곽종근하고 통화한 게 00시 31분입니다. 자기는 20분에 대통령하고 통화했다는데 대통령의 통화는 11분이고 자기가 부하들에게 야 의원 끊어내 하라고 한 거는 20분에서 24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 주장이 옳은 겁니다. 대통령은 곽종근한테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곽종근은 오버하면서 자기 잘못을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넘겨봐 주십시오. 이게 지금 통화 기록인데 2번 통화했는데 전날 3일날 11시 33분에는 야 병력 도착했냐고 물었고 30초. 그 다음에 두 번째 12월 4일 0시 31분에 통화인 겁니다. 그것도 통화도 30초 했습니다. 왜냐하면 야 너 어딨어? 예, 저는 지금 현장에 있지 않고 특전사령부실에 있습니다. 아 그래 알았다 하고 전화 끊을 거예요. 30초. 여기에 무슨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시간도 다르잖아요. 넘겨봐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곽종근 사령관 밑에 있던 부하들은 자기가 24분경에 특전사령관한테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통화는 31분이니까 대통령이 지시한 겁니까? 곽종근 자기가 지시한 겁니까? 자기가 지시한 거면 넘겨봐 주십시오. 그래서 곽종근은 일공수 여삼장에게 00시 24분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해놓고 그 죄를 누구에게 뒤집어 씌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증언은 이제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넘겨봐 주십시오. 두 번째 홍장원 메모가 있습니다. 그 메모를 보면 자기가 이 대통령께서 방첩사령관을 통해서 여야 당 대표들을 잡고 방첩시설에 구금해라고 아예 가두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한번 넘겨봐 주십시오. 홍장원 메모를 보겠습니다. 넘겨봐 주십시오. 이게 지금 1차 메모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거 보고 글씨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야 무슨 지렁이냐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홍장원은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국정원 공관 밖, 다시 말하면 어두운데 지금 밤 11시니까요 깜깜하잖아요. 어두운 데 있어서 제대로 쓰지 못해서 3D 뭐 무슨 거기에다가 메모지에다가 갈겼다. 이게 1차 메모고 두 번째 2차 메모는 이걸 가지고 부대에 들어와서 자기 보좌관에게 쓰라 정서하라고 했다. 그게 2차 메모입니다. 그 다음에 3차 메모는 그걸 다 없애버려 가지고 자기 보좌관들은 야 그때 이름 생각나니? 라고 해서 다시 쓴 게 3차 메모고 그 위에다가 자기가 더 썼다. 그래서 4차 메모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거 맨 처음에 헌재에서는요 자기가 공간에서 어두운 데서 써서 이렇게 지렁이채가 됐다고 했더만 이번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법원에 나와서는요 이거 인터넷에서 다운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거죠. 넘겨봐 주십시오. 이 지금 이 메모가 가장 중요한데 이 메모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정치인들을 1차, 2차 체포하고 그 다음에 방첩사 구금시설에 구금해라, 가두라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국헌문란의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넘겨봐 주십시오. 그런데 우선 첫 번째 홍장원이 이 메모를 썼다는 시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넘겨봐 주십시오. 맨 처음에 자기는 이 10시 46분에 방첩사령관하고 첫 번째 통화를 했는데 자기가 사무실에서 통화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넘겨봐 주십시오. 국정원 CCTV가 나왔는데 이 지금 홍장원이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바깥을 향하고 있습니다. 43분이니까 이때 46분에는 자기가 어디에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바깥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이죠. 그럼 두 번째 넘겨봐 주십시오. 자기는 10시 58분에 여인영으로부터 명단을 받았는데
그때 바퀴라서 깜깜해서 지렁이철을 썼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CCTV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다 넘겨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홍장원이 지금 58분에 어디로 있습니까?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인영 방첩사령관하고 메모를 했다는 그 시각에 자기는 사무실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홍장원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뭐 워낙 빼도 박도 못하니까 이 지금 CCTV는 시간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이 국정원 CCTV는 GPS 위성하고 연결해서 시간차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홍장원이 바깥에서 어두운 데서 메모했다는 메모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요. 자, 넘겨봐 주시죠. 그 다음에 홍장원 메모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가피란 겁니다. 넘겨봐 주십시오. 이거를 이 신혜한수 신혜식 대표하고 그 다음에 변희재 대표가 이 가피란 메모, 다시 말하면 1차, 2차 검거 후에 방첩사 시설에 구금해라라고 한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이거를 박선원 글씨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필적 감정을. 그래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필적 감정만 30년 한 사람에게 그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대진감정원이라고 문서감정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만 정말로 이 가피란 것이 누구의 필체냐? 박선원의 필체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홍장원은 이 가피란 게 자기 글씨라고 이야기하고 박선원은 10번이고 20번이고 필적 감정에 응하겠다 해놓고 아직까지 필적 감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선원이 이 가피란 사람이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넘겨봐 주십시오. 이게 지금 글자를 두 개를 비교한 겁니다. 그러니까 홍장원 메모지 글씨하고 그 다음에 박선원 글자를 메모하기 비슷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100% 같다는 겁니다. 다음 넘겨봐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으로 몬, 아까 김학성 장로님이 이야기했죠. 윤 대통령의 내란 사건은 없었지만 대통령을 계엄을 뒤집고 감옥으로 넣은 반란을 있었다. 그 반란의 주범은 이재명, 박선원 그리고 그 하수인이 홍장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겨봐 주십시오. 홍장원과 박선원은 벌써 2차례 카톡 대화를 했고요. 당일날. 그 다음에 넘겨봐 주십시오. 그리고 박선원은 홍장원이 국정원 1차장 할 때 그의 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선원에게 아부하고 박선원에게 민원 청탁하고 박선원 부하로 행세했던 자입니다. 이 자가 지금 대한민국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거짓 메모로 온 세상을 뒤집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 거짓들이 저들은 오히려 대통령을 올가매려고 재판 과정을 중개했는데 그 중개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거짓말로 뒤덮여 있지만 이 거짓말이 무너지고 진실이